고품질의 맛이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뭘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량 중심으로 딱 고차가 됐습니다. 딱. 그러니까 좋은 거 만드는 건 명분이고 하는 행위는 전부가 조금 더 낸다 하는 겁니다. 뭐 잘 아는 대로 품종이 품천 중심으로 딱 고착되면 이 품천 조생이라는 것은 품질은 좋지 않은 품질, 그러니까 잘 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밀식 왜 하느냐, 이게 수량 조금 더 내자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비료는 어떤 비료를 주느냐면 좋은 거 만드는 필요 없어요. 수량 많이 주는 겁니다. 전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된 거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품종갱신과 성목 이식으로 나누는데 농가들은 원지정비 사업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원지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농가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은 바로 소득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 중앙절충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잘 추진이 된다면 80%까지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소비자가 이제 감귤 구입 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뭐냐 이런 질문에 사실 이게 맛을 한 49%를 뽑았거든요. 이게 맛이 이제 구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맛이 있다면 이제 가격은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 못 고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귤산업이 그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렇게 뵀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유통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귤 산업에서 유통이 차지해야 하는 비중이 아주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춘엽 단장님, 이 유통에 있어서 어떻게 제주 감귤이 소비자에게까지 다다르는지 그 단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제주 감귤의 그 유통 주체는 이제 크게 네 개의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이제 농협과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상인단체, 그리고 이제 개별 농가라는 이제 네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생산한 감귤이 농협을 통해 개통 출하되는 부분이 한 45%에서 50% 정도 차지하고요. 비개통 출하가 50에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산 노지 감귤 그 49만 1,000톤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볼 때는 도외 출하되는 부분이 약 50%. 그리고 이제 그 도내 소비하고 개인 택배 물량이 한 26%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그 품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가공용품 및 시장 격리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한 24% 정도 차지하는데 원래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도외 출하되는 부분이 한 60%. 그다음에 이게 도내 소비 및 개인 택배 부분이 한 25%, 그다음에 가공용이나 시장 경이되는 경우가 한 1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감협이나 농협을 통한 그런 개통 출하 말고도 또 다른 형태로도 출하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 들어서 그 온라인 거래 물량이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농가 개별 출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약 29%, 작년 같은 경우 약 9만 5천 톤에 이르고 있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언택트 온라인 거래 패턴으로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에 상당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통 출하를 한다거나 개별 출하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안재홍 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농가의 선택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규정이 좀 있습니까? 규정은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 직거래보다는 유통상인 통한 포정 거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통상인을 통해서 감귤 유통 비율이 높다는 것은 농가가 감귤을 생산해도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유통상인과 도매시장, 경매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시장을 어지럽히고 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좋을 때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 착색이라든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이렇게 불꽃까지 자행하는 물론 가격이 좋지 않을 때는 일부러 감귤 수확을 하지 않은 채 농가의 포정거래 시 남은 잔금을 지급해버리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 지역의 특성상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2017년 제주도 국회의원이 제주산 농산물 해상 운송비 관련된 정책 토론회에서 제주 농산물 주수입 대비해가지고 물류비가 한 15에서 20% 이렇게 물류비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또한 이외에도 도매시장에서 소포장 이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농가들은 너무나 산적된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유통에 있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 좀 설명을 네. 더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개통 출하가 좀 줄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점, 그리고 유통 상인의 어떤 폐해들이 좀 많이 있다는 점, 물류비가 제주 지역에서는 또 많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짚어주셨고요. 그러면은 개통 출하와 개별 출하가 지금 아까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거의 1대1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수님, 개통 출하하고 개별 출하하고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두 축입니다. 좋은 걸 만드는 일하고 네. 좋은 값 받는 일. 이게 두 축인데 그게 좋은 값 받을 수 있는 게 유통입니다. 근데요, 네네. 유통도 그 기본적인 문제를 짚고 가야 될 게 유통 실태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큰 틀에서 보면 이 유통이라는 게 수요를 확대해야 되는데 수요가 확대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네. 상품으로 낼 수 있는 게 거의 다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도 자꾸 주장하지만 비용 절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소득을 증대하는 건데, 그 왜 이게 잘 안 되느냐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까 말한 개별 출하 체제로 딱 고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별 출하. 네. 근데 개별 출하가 뭐냐면 그 출하 시기 언제 폴고 어디 보내고 또 얼마 보내고 하는 걸 누가 정하느냐면 각자가 정하는 겁니다. 각자가 네. 정하는 체제로 고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물량 조절이 안 됩니다. 어디 얼마 네. 보내냐라든지 또 그다음에 비용이 절감이 안 되는데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상자값 수송비도 각자가 부르는 게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태 중에 뭐 이런 현상으로 오다 보니까 그 1990년대까지만 해도 흔히 말하는 개통출하가 60%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가서는 한 50% 하다가 작년인 경우에 47% 떨어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더구나 이제 택배 물량이 불어납니다. 택배 물량이 불어나면 이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가격이 제멋대로 흔들립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 감귤산업 혹은 유통 문제 때문에 소득이 형성이 안 된다. 네네. 뭐 이런 쪽에서 개별 출하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게 네.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진단할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가격 결정권이라는 말씀 해주셨고, 아까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감귤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단장님, 감귤 가격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그 감귤 가격 결정 방법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정가 수익 거래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도매 시장 이제 경매 거래로 나뉘는데 이게 정가 수익 거래라면 이제 그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그 일정 품 이상의 상품을 그 서로 협의된 가격으로 이제 거래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 대형마트라든가 농협 개통마트 그다음에 온라인 거래 등이 이제 정가 수익 거래를 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기관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도매시장 경매 거래는 이제 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서 경락가격 형태로 이제 거래되는 형태인데, 예, 그 도매시장의 가격이 거의 이제 그 어떤 이 감귤의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경락 물량이 약 40%가 이제 가락공판장에서 네. 거래가 됩니다. 거기가 5대 청과가 있는데 가락공판장 거래되는데 거기서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각 이제 그 지방의 이제 도매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네네. 이제 가락공판장의 이제 그 경락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감귤 가격의 그 결정 요인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이제 뭐 중요한 게 지금 뭐 감귤의 뭐 품질이겠지만,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수급 요인, 그다음에 뭐 경기 요인, 그다음에 국내산 이제 그 경쟁 과일들의 이제 뭐 어떤 이제 작황이라든가 가격, 그다음에 뭐 수입 과일이 어떻게 지금 물량이 되고 가격이 형성되고 있느냐, 뭐 심지어는 뭐 출하 기간 동안에 뭐 날씨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
그 연관이 돼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감귤 가격 결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맛에 대한 차별화가 네. 가격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이제 감귤 가격은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출하 초기에는 가격이 좀 좋았다가 점점 이제 시기가 지나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그 가격을 다시 좀 반전시키는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가격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뭐 어차피 농산물이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라 네, 네. 오르락 내리락 사실 이제 그 여러 번 합니다. 근데 네. 이게 가격 하락 추세 반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그 가격 하락의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제 그 원인 분석이 일단 네. 이게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뭐 크게 나누면 이제 뭐 수급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품질 측면, 그 소비 부진 측면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격 하락이 이제 수급의 측면이라면 이제 일일 출하량 조절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제 시장 유통 물량을 좀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 허인욱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개별 출하하다 보니까 이게 그 유통 물량이 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네.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그 농협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지역 그 농감비 그 유통센터 직원들이 이제 구대 도매 시장에 그 형성되는 가격이나 그 뭐 출하 물량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제 출하 물량이라든가 출하 시장을 계속 다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또 이제 품질 저하에 있다면 이제 저급품을 이제 우선적으로 일단 이제 시장 경리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통 원가 이하로 거래되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5kg에 한 뭐 3,8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사실 뭐 그 어떤 유통 원가를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하에 있는 물건들은 보내지 말자. 일단 가공용으로 일단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가 이제 작년에 사실 이제 감귤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품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12월에 특별 대책해가지고 출하를 격리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12월 하순부터 사실 이게 그 그래프 자체를 완전히 이제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가격 하락 요인이 이게 소비 부진에 있다면 사실 이게 품질 저하고 좀 이제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이제 그 홍보라든가 소비 촉진 행사가 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원래 한 2월에 뭐 코로나도 발생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한 소비 부진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감류 가격이 처음에 좀 좋다가 이게 쭉 내려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 한 2월 초순이었는데 네. 그때 저희들 농협에서 이게 망감류 투투투 페스티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온 오프라인을 통한 소비 촉진 행사를 해서 한 4,000톤을 이제 그 한 뭐 20일 사이 쫙 뽑아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산지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지 가격이 한 20% 상승했던 뭐 이런 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가격 하락 요인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저희들은 이제 항상 이제 그 대처를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출하 물량들을 이제 그 농협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산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우리 도랑이 이제 협조를 해서 이제 저급품 하고 그다음에 그 소비 촉진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해서 하고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또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이제 효과가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 이제 핵심적으로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그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영농법인이나 개인 출하를 할 때 그때도 또 같은 방법으로 가격 결정이 됩니까? 개별 출하는 어떻게 가격 결정이 되죠? 뭐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이제 농협과는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상인단체도 유사하고 그게 도매 시장을 통한 유통이 한 7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로 한 30%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시장 가는 거는 뭐 어차피 경락 가격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정가 수익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개별 농가의 직거래는 대부분 이제 정가 수익 거래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과 거래 형태에 따라서 워낙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워낙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게 소비자와 소비자와 그 품질에 대한 신뢰만 잘 쌓여 있다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직거래라는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상장 수수료 빠지죠. 그다음에 중간 유통상의 마진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그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소비자만 우리가 확보가 된다면 사실 이게 그 가격은 사실 농가 수치 가격은 훨씬 높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직거래가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더 활성화돼야 되는 면이 있겠네요. 그러면
온라인 직거래에 대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 보니까 소비자원에서 온라인으로 이 비상품 감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KBS 이렇게 방송에서도 좀 타게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종전에 KBS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네. 미숙 감귤을 추석절 특수를 노리고 네. 온라인 유통을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은 G마켓이라든지 11번가 등 약 20개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매일매일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기에 상장되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의심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까지 이렇게 물건을 확인하고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고 단 판매자들 대부분이 육지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네. 단속하는 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자치경찰단 협조를 받고 네네. 이렇게 조사들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그런 어떤 과태료 처분하고 또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까지도 겹쳐서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비상품 감귤에 대한 문제인데 그 비상품 감귤이 되지 않을 말하자면 제주 감귤의 그 상품의 품질 기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품질 기준이라고 하면은 저희들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 노지 원주인 경우는 크기라든지 당도, 다음에 껍질 뜬 정도, 중결점과로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규격 크기라고 하면은 5단계로 분류되는 49mm 이상 70mm까지 예. 이렇게 상품 규격으로 정하고 있고 다음 당도 기준인 경우는 저희들 지금 출하되고 있는 하우스 감귤인 경우는 10브릭스 이상 다음 극조생 감귤인 경우는 8브릭스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조생이나 보통 원주 같은 경우는 9브릭스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 껍질 뜬 정도는 50% 이상이 껍질 뜬 정도가 아닌 경우는 비상품 품질 기준에 해당이 되겠고 망감류에 대한 또 품질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들이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네,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 먹으려고 할 때 사실 여기 어디에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기준이 참 모호해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유통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지금 현재 이런 유통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나 아마 네. 원론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제일 지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소비자가 뭐 보고 사느냐 하고 묻습니다. 물어보면 네. 맛보고 산다 하는 게 정답이라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판장에 갖다 놓은 밀감을 누가 맛보고 삽니까? 말은 그런데.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맛보고 산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제일 쉬우면서도 놓치고 가는데 이 공산품은 딱 기계가 찍으니까 똑같은 게 나오는데 농산물은 특히 감귤은 같은 나무에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정하기 위해서 농산물이 아까 조례에서도 정하고 소위 그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규격이. 그러니까 품질의 규격이 뭐냐면 크기로 나누는 거, 1번과 2번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계급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크기는 물론 크기, 맛, 무슨 색택, 모양, 무슨 상처과로 종합적으로 나눠서 1등, 2등 하는 거를 등급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소비자는 뭐 보고 사느냐면
그러니까 맛보고 산다고 하는데 큰 게 좋은 건지 중간 게 좋은 건지 작은 게 모르면 아까처럼 등급으로 정하면 기계가 딱 적으면 소비자는 그거 보고 사면 되는 겁니다. 맛도 보고 모양도 보고 사는데 우린 불행하게도 등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도 유통에 적용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과제인데 여러분 다 체험하고 있지만 지금 출하하는 상자 모서리에 등급 계급란이 있습니다. 계급란이 있는데 99.9% 등급란에는 상자 인쇄할 때 전부 특으로 다 둬. 그 저희들 가면 전부 특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한 모서리에는 계급이라고 해서 몇 개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소비자가 몇 개 들어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격 결정권도 없고 소비자 선택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가지만 여기서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등급제는 왜 해야 되느냐면 등급제라는 말은 좋은 거 나쁜 거 1등이냐 2등이냐 특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소비자가 그것만 보고 사면 됩니다. 그것만 보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신뢰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불량품 시장 진입이 안 돼. 소비자가 선택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이제. 네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이거 참 아픈 얘기지만 잡상인이 없어집니다.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네. 이게 막 정착이 되면 그렇게 되면 택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당산이나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대형 이 선과시설 광합 광센서를 통과한 것만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공동출하 체제로 딱 유통 혁신이 되는데 이 단순한 논리를 한 번도 우리가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매해 불량품 단속하고 뭐 하는 것만 반복을 하니까 감귤산업은 자꾸 이렇게 간다. 이게 아프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계급제와 등급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등급제를 제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 등급제도 시행이 잘 돼야 되겠지만 성과와 선별부터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비팍의 감귤 성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나 지금 좀 그 제주도에 운영이 이미 되고 있는데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 소비자들이 어떠한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당도나 산도 등 품질을 선별을 해서 출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도내에 APC를 비롯해 가지고 비팍의 선과기가 54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매년 2개소씩 추가 시설을 해서 2025년까지 65개소로 지금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 거기서 유통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현재 도내 54개소의 광센서 시설 선과장에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약 37만 5천 톤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한 물량인데 네. 사실 가동률은 실제 이루어지는 선과는 약 6만 5천 톤 정도에 그렇습니까? 머무르고 있어서 전체 상품 감귤 출하율의 약 20% 정도 지금 당산도를 측정해서 내보내는 그런 선별 시스템을 하고 있고 이는 처리율이 낮은 사유가 사실 처리 능력은 되지만은 어떠한 지금 당도 기준에 의한 물량 나오는 게 극히 적다 보니까 예. 당산도를 어떠한 선별 출하를 꺼리는 하나의 사유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 고당도 감귤 출하 시스템으로 원지 정비 사업으로 주로 간다고 하면은 처리 물량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그럼 지금 말씀으로는 비팍의 성과장에 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캐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당산도를 맞출 수 있는 감귤이 아직 그만큼 되지가 않아서 꺼려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해서 감귤의 품질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여기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교수님께서 아까 품질을 표시하는 등급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이 등급제로 유통되고 있는 제주산 감귤이 있습니까? 네, 꽤 있습니다. 각 예. 지역 농협별로도 이제 그 자체 브랜드를 일부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 제주 감귤 통합 브랜드 귤로장생도 사실은 이제 등급제로 유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품질 기준은 지금 당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프리미엄, 명품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 기준이 사실 뭐 산도는 1% 이하로 이게 다 이제 뭐 공통적인데, 이제 노지 온주 감귤인 경우에는 지금 뭐 일반은 10브릭스 이상, 프리미엄 11브릭스 이상, 그다음에 명품은 12브릭스 이상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망감류 또한 이제 일반은 12브릭스 이상, 프리미엄 12.5브릭스, 명품 13브릭스. 사실 이게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 다 뭐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감엽의 불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도가 12.5브릭스 이상의 감귤만 이제 불로초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등급제의 하나의 예로 볼 수 있고요. 네. 출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귤로장생으로 보게 되면 뭐 변기된 다른 이제 자체 브랜드하고 변기된 부분이 있지만, 개통 출하의 한 노지 감귤은 한 20% 정도, 망감류는 지금 한 40% 정도 사용하는데, 그 가격도 일반 도매 시장 평균가 대비해서 사실 뭐 한 40%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나 높게 예, 나옵니까? 결국은 이제 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브랜드 가치거든요. 사실 이게 네. 결국은 우리가 감귤 가격을 형성하는 게 결국은 그 감귤 본연의 가격도 있지만, 거기에 브랜드 가치를 얹은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등급제로 움직이는 이제 브랜드 감귤의 사실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브랜드 감귤에 대해서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도 월등하게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브랜드 감귤이라는 그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당도나 산도, 그다음에 외관을 이제 다 관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자 반응은 사실 이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루초가 12.5%, 5브릭스, 그다음에 우리의 귤장생이 명품 같은 경우는 뭐 12브릭스. 그 이외에도 뭐 위미농협, 뭐 신귤, 생귤, 뭐 남원농협의 곱들락, 그다음에 뭐 중문의 황제, 서귀포농협의 청상천하, 뭐 효도농협 예. 같은 다우렁, 뭐 이런 그 브랜드들이 전부 다 이제 품질 기준으로 당도 11브릭스, 12브릭스 이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근데 단지 12브릭스 이상 상품들이 굉장히 소량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사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구매자가 사려고 해도 이게 뭐 팔 게 없어서 못 파는. 없어서 예, 못 없어서 파는 못 그 파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품질 예. 문제가 굉장히 좌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산량이 뭐 50만 톤 내외에서 나오더라도 우리가 품질만 정말 우수해서 진짜 당도 뭐 10브릭스, 11브릭스, 12브릭스만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소비자에게는 이제 예. 소구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감귤을 모든 감귤들이 이렇게 브랜드 감귤급으로 어떻게 빨리 올려서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품질 제주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생산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한 대책이, 그리고 실제 실천 가능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감귤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매년 산지 폐기되는 물량들이 항상 있고, 그래서 적정한 생산량, 고품질을 위한 적정한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적정 생산량이라고 따지게 되면 저희들 미래감귤 50년 그 구상에 의하면은 2070년까지 약 2만 헥타를 유지하면서 고품질 감귤 50만 톤 내외를 지금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고, 또 노지감귤 중장기 수급 전망 용역 결과에 의하면은 네. 저희들 2025년까지 약 52만 톤에서 45만 톤 정도로 그 수급 전망에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약 50만 톤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50만 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 교수님, 이 적정 생산량에 대해서 지금 농가의 입장도 들어보셨고 도의 입장도 들어보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산량은, 우리가 감귤을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모하기 위해서 파는 쪽이기 때문에 네. 생산량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네. 소비량에 맞추는 겁니다. 수요가 네. 얼마냐에 따라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축을 합치면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것은 1인당 소비량을 하거나 혹은 현재까지 경험적으로 봐서 적정 상품의 그 생산이나 수요량은 30만 톤에 35만 톤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가공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 적정량을 산출하는 근거 중에 우리가 가장 모순을 국가 전체적으로는 하나 이건 이 시간에 꼭 짚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기준으로 했느냐면 네. 소비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비량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소비량은 뭘 말하냐면 총 생산량에서 수출량을 빼고 네. 다시 수입량, 오렌지를 수입량을 합쳐서 인구로 나눈 겁니다. 그게 네. 얼마냐? 13.5kg 전후입니다. 이걸 가지고 생산량 혹은 수요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건 전혀 안 될 이야기고 왜냐하면 네. 국내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국산이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 적정 수요나 생산 판단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실질 수요량, 다시 말해서 1인당 얼마 사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네. 암만 소득이 높고 품질이 좋아도 1인당 절대로 13kg 가는 나라도 없고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기준이 7kg 정도입니다. 평균 소득이. 예. 그렇게 산출해서 보니까 적정 생산이나 적정 수요량은 35만 톤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내리는 겁니다. 이것만은 한번 우리가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적정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소비량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좀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로는 어쨌든 이 적정 생산으로 감귤의 품질을 이제 향상시키는 게 저희의 경쟁력이 되기도 할 건데요. 그러려면은 기존 가원에서 상당량의 감귤 생산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어떻게 보면 생산 조절을 하거나 네. 감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 감귤이 지금 미래 지속적인 지역이 버팀목인 산업으로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는 2만 헥타를 유지를 하면서 고당도 감귤을 생산을 하고 어떠한 그렇게 출하하는 생산 정책으로 좀 승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이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예, 농가 입장에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쉽지는 실질적으로 않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특히가 나이 많은 농가일수록 예. 감벌이라든지 원지정비 사업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이는 지속적으로 얘기해 오고 있지만은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네. 후계농이라든지 젊은 농가인 경우 품질, 당도 우선시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지만은 노령 농가인 경우 하나라도 더 팔아야 소득이 네, 보존되기 그러시죠.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 특히나 우리 제주도 농가가 지금 현황을 보면은 60대, 70대 이런 고령농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 농가들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고는 있지만은 자신이 생산한 감귤이 자신이 소득이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소득 보전 방안이 없이는 적정 생산량 유도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의 입장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변수로 좀 넘어가서 이 감귤 재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최근에 급격해진 기후 변화일 겁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감귤 재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교수님, 기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기후 변화하면은 이게 지구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무슨 감귤하고 관계되느냐 하고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혀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원래 이제 온주밀감인 경우에는 어떤 데가 적지냐면 17도 기준인데 마지막 17도 평균 온도가 17도 기준인데 그게 하나입니다. 하고
근래 그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년 내로 감귤산지가 강원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통 그 우리가 수평적 이동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까 말한 17도가 되는 게 현재 온도가 몇 도냐면 16.6도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0.4도만 오르면 온주밀감 산재의 마지막 끝자락에 갑니다. 기후대로 네. 보면. 네.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냐면 기상학자들 자료를 보니까 급하게 생각하면 10년 후 2030년 좀 길게 봐도 2040년쯤 되면 17도쯤 됩니다. 17도쯤 되면 감귤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이 착색이 안 됩니다. 색이 안 납니다. 예. 두 번째는 껍질이 떠버립니다. 부피가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산이 빨리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네. 하면 서귀포 주산지는 감귤 산지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산지는 제도는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200고지지만 앞으로는 300고지, 400고지로 주산지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내로 이렇게 변하면 지금 우리가 뭐 갑자기 될 수가 없으니까 뭘 준비할 거냐입니다. 그리고 네. 품종 쪽으로 보면 잘 생각할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이제 망감류를 시설 재배가 아니라 노지에 망감류를 할 수 없을 것이냐. 지금도 하우스 내에 한라봉 보다 노지에 잘 가꾼 것이 값도 더 나오고 품질이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 두 번째는 그야말로 아열대권 감귤류를 빨리 품종이 선택하고 할 때부터 나가야 기후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망감류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아열대 과일도 빨리 품종 개량이 돼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도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들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한반도 기후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반도 기후가 약 100년 사이에 1.4도씩 지금 기후가 지금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2050년이 되게 되면은 네.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노지 감귤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 보고서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 외에 감귤 재배 면적을 보게 되면은 약 257헥타 중에 예. 100헥타가 지금 망감류이고 그 외에 57헥타, 200헥타가 망감류이고 57헥타가 지금 노지 감귤로서 지금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어떤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저희 도에서는 우량 신품종을 개발을 하고 어떠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지역 내재형 그런 품종들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적합한 어떤 아열대 가수 생산 기술을 도입을 하고 보급을 할 뿐만 아니라 소비 특성에 부응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짚어주셨던 그 부분들을 대처는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박차를 가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브랜드 감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 브랜드 감귤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 관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책들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게 현 시대 자체가 이제 브랜드 자체가 이제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사실 이게 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품질 관리를 통한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개의 브랜드가 이게 시장에 안착하는 데는 이제 거의 10년간의 시간과 이제 과다한 대단한 비용들이 이게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한번 이게 도내 농협이 보유한 이제 자체 브랜드가 몇 개가 되느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47개입니다. 47개. 그런데 이게 그게 영농조합법인이나 상인단체 또 개인 농가들도 이제 택배 보낼 때 자기네 박스를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게 뭐 100개가 넘는 이제 상당수가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뭐 저희들이 뭐 영농조합법이나 상인단체 개인농가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뭐 컨트롤할 수 없지만 결국 이제 우리 그 농협 자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 농협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제 시장 인지도가 굉장히 강한 브랜드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은 그냥 육성하지만 품질 기준이 미설정됐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해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제주 감귤 이제 통합 브랜드 이제 균료장생으로 이제 통합해서 나가자.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한인수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육지부의 망감류 재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뭐 거의 뭐 200헥타 넘게 늘어나고 그 중에서 사실 이게 우리가 그 한라봉은 사실 지리지역 표시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브랜드 그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감귤연합회가 갖고 있는 상표가 지금 레드향하고 천혜향 그다음에 저 황금향 이 세 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육지부의 이제 그 농가들이 어떤 유통 조직이든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제주에서 생산하는 망감류만 사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관리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농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농가에서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고품질 감귤을 위해서요 어떤 방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 스스로의 경쟁력 방안이라 하면은 네. 철저한 재배 관리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간벌이나 원지 정비를 통해서 네. 수세 관리라든지 관수, 생산 재배 농가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환기 제주 감귤 산업에서 고품질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해야 될 일, 그중에서도 너무 멀리 보지 말고요. 올해 해야 될 일들, 올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 올해 꼭 해야 될 일들을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뭐 할 거냐고 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꼭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52만 8천 톤을 그냥으로서는 가격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물량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거 조절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못 하는 거고요. 가장 쉬우면서도 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처음이지만 지금 그 위에 열려 있는 과일은 그렇게 그게 전부 흔히 말하는 2L 왕다마입니다. 큰 과실인데 그거를 지금 그 상부적과라고 그럽니다. 그걸 따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따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냥 손으로 지금쯤 따면 한 사람이 1000평 정도 땁니다. 그러니까 3000평에도 세 사람이면 하루면 딸 일인들 우리가 그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대과 비율이 한 15%쯤 됩니다. 15%면은 한 7만 톤쯤 됩니다. 아마 7만 5천 톤쯤 되는데 그거 가지고 반만 줄이자입니다. 3만 톤만 줄이자. 3만 톤을 줄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가격이 유지되지만 우리 재배 쪽에서는 그 해거리를 안 합니다. 해거리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파치, 왕다마 쓸 데가 없습니다. 그게 물량 조절이 되는 이 쉬운 일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쉬우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요새 개발되어 있는 마그네슘이나 붕소나 또 아니면 키토산 제제가 지금 살포하면 앞으로 한 달 후에 수확하는 게 당도가 1도 올리는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물량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 누가 총대를 매느냐, 누가 이걸 추진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과제가 마지막 과제 같습니다. 그 시간상의 이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두 가지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정말 한두 줄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한두 줄로 좀 축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회장님. 지난번 토론부터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 및 보장이 가능한 점입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지 정비라든지 간벌 등이 필요에 대해서 농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1위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감귤 생산을 위해 몇 년간 소득이 줄어 참고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우리 한농연, 우리 제주도연합회에서는 농업에 관련 시설, 하우스 등에 지원되는 제주도 농업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은 농가도 이거에 맞게끔 좀 소득이 안정되면 감귤, 고품질 감귤 생산에도 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뭐 이게 농협이 기본적으로 이 유통의 주체이기 때문에 원래 그 노지감귤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금방 이제 망감류도 나올 텐데 아무튼 우리 그 농업인들이 그 소득 제고와 뭔가 좀 이제 원래 농사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아무튼 이제 제값 받고 아무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노지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귤이 경쟁 과일인 어떠한 국내산 사과, 배 등 6대 과일들이 상당히 작황이 부진하고 또 수입 과일 역시 작황 부진 내지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시기에 저희 농가들이나 유통인들이 품질 관리라든지 유통 출하 조절만 잘 된다고 하면은 연중 좋은 가격에 지금 감귤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유통인하고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지속적으로 감귤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것을 오늘 자리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논의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감귤은 제주의 기간 산업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 감귤 산업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은 매년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가감한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